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두 분은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솔직히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그 윗세대의 힘듦과 노고에 대해서 막 그런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 때는 정말 우리 세대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 윗세대의 힘듦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생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정말 한강의 뭐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적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보현 씨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봤는데 그러니까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 자체보다 그게 한 장면에 그 부둣가에서 이제 그 갈라진 그 막 잃어버려가지고 막 찾아달라 울면서 불면서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게 저는 내가 또 나올 때 언니하고 헤어지던 알면서 헤어지는데도 막 울며 불며 서로 손 놓지 못하고 자전거 막 놓지 못하고 막 이때 그 장면이 떠올라서 그때 너무 울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시대를 저는 겪어는 못 봤지만 그 장면들이 뭔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것 같아서 많이 그런 것. 오히려 저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국제시장에 대한 평가가 참 다양한 게요. 세대별로 그리고 남녀에 따라서 또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정말 공감하는 부분들이 다르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참 얼마나 윗세대의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왜 국제시장 영화 이야기를 시작했냐면요. 바로 오늘 모신 분이 그 국제시장의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멀리 미국에서 와주셨어요. 황기선 박사님 그리고 또 뵌 적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기도원 동족 선교회의 데니박 목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가족을 북에 남겨두고 남한으로 내려와 주경 야독으로 의사가 된 황기선 박사.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찾기 위해 82년 첫 방북 후 2012년까지 7차례나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도원 동족 선교회와 함께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 조선족 동포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동족 선교회 황기선 박사, 데니박 목사를 통해 북한의 실상과 통일 선교에 대해 들어봅니다. 정말 우리 프로에 나와주시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저께 귀국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시차 적응은 일단 되세요? 저 시차가 없어요. 시각의 차는 있어도 시차는 없어요. 그래요. 실례지만 황 박사님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요. 내 나이를 모르고 살았는데 물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80이 지났네요. 만 80이요. 음성부터가 굉장히 정정하시고 굉장히 우렁차셔서요. 오늘 들을 이야기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국제시장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두 분이 조사를 해보셨다면서요. 어떤 우선 분? 애청자분들 잘 알겠시겠지만 현재 시애틀에서요. 기드온 종족 선교회를 통해서 북한 아이들에게 빵을 전달하고 네. 북한 지역의 농업기술 전수, 조중 국경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황기선 목사님은 저는 더욱 좋은 게 실향민이세요. 실향민이신데 이제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구두 닦기, 국제작전 구두 닦기를 하시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의사로 또 활동을 하셨고요. 미국에서 최근에 또 책을 또 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황 박사님 좀 자세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잠깐 뵀지만은 벌써 탱크와 같은 단단한 네, 그런 맞아요. 이미지를 느끼셨듯이 정말로 단단하시고 정말 탱크와 같은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 가족과 동생을 사랑하고 또 우리 민족의 동족 어린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의사 선생님이시죠. 최근에 책을 출간하셨다고 우리 보현 씨가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책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네. 자, 볼 꼴, 못 볼 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꼴, 않을 꼴, 뭐죠? 아는 꼴. 이 제목이 참 재밌지만 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이 볼 꼴, 못 볼 꼴은 볼 거는 우리가 봐야 될 거를 못 보는 적도 있고 또 봐야 되는 거를 본 것도 있고 네. 또 못 볼 걸 전쟁 때의 그 참혹한 거 그것들은 우리한테는 다시 보고 싶지 않고
그 못 볼 것들을 다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처참한 전쟁은 다시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볼 걸 못 볼 걸 또 그런 거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꼴 아닙니까?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 박사님께서 145태 때 예.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실 때 예. 정말 경황 없어서 정말 속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황급히 내려오셨다고 들었는데 아까 또 소개해드리기로는 의대 진학을 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런 정말 어렵고 정말 그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의대까지 진학을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북말로 내래 미국서 나갈 때 반지도 안 입고 왔시다래 그런 말 있죠. 꼭 같아요. 반지도 못 입고 왔어요. 강을 건너 나오면서 반주까지 다 잊어버리고 왔는데 그래서 구두 닦기 하고 부산서 제가 야간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야간고등학교 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선배들이 바른 사상을 가지고 우리 상록수에서 우리 문명 대치 운동하는 거 나오죠 옛날에. 뭐 옛날 사람들은 다 봤지만 요 사람도 안 봤을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등학교 야간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대학생들이 야간고등학교 다니는 고학생들한테 대학 입시 준비를 돈 한 푼 안 받고 그걸 다 가르쳐주면서 열심히 하고 배우는 사람도 열심히 배웠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돈 한 푼 안 받고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 사람들이 숨은 공로자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대학 입학하신 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셨다고 하는데 그때 기억이 혹시 나세요? 대학을 입학해서 내가 그 대학을 갔는데 가가지고선 예과를 끝났어요. 예과 끝났는데 아버지 소식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혼자 내려와가지고 가족을 다 놔두고 나까지 놔두고 왔거든요. 여기다. 그래서 나 혼자서 다시 내려오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는 야 가족을 다 놔두고 남은 이제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완전히 디프레션 우울증이 걸려 있고 그리고 그때는 휴전된 시기 때 북한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수부대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북 파견하는 가서 죽기 전에 우리 가족이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죽겠다. 그러고 가면서 그걸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백령도에서 제가 해병대 선배들이 있어요. 해병대 선배들이 그 노인네 하소연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네,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의 기선이가 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댔는데 그러니까 그 듣고 있던 사람이 황기선이 나도 아는 사람인데 걔도 해수로서 왔다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됐어요. 아니, 이거는 무슨 드라마. 극적이고 굉장히 정말 이거는 뭐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네요, 진짜. 정말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섭리해서 되는 건데 우리가 인연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지만은 인연들이 다 있어서 언젠가 다시 만나고 또 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아까 황 박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릴 때 북한에 7번 갔다 오셨다고. 그러니까 82년부터 2012년까지 그 사이의 기간 동안 7번 북한에 들어갔다 오셨는데 사실 그게 쉬웠겠습니까?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유엔 북한 대표부에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하셨고 이 미국 시민권을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취득을 하셨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북한에 들어갈 생각을 갖고 북한에 아니 들어가시게 가족이 된 거죠? 있으니까 네. 가족의 안부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유엔 대사관에 북한 대표부가 있죠. 그때는 대사관이 그때는 대표부였어요. 네. 대표부에다가 전화해서 나 북한에 가족이 있는데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우리는 유엔 대표부이기 때문에 영사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직접 편지를 하십시오. 그래서 직접 편지에 장문에 써가지고 편지를 했어요. 네. 편지했는데 노스 코리아라고 분명히 썼는데 우체부들이 코리아밖에 몰라요. 노스가 어디 있는지. 근데 전부 남한으로 갔어요. 편지가.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황 기사님 지금 북한 가려고 애쓴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때는 중국에 우리 갈 수 없을 때예요. 내가 북한에 갈 때는 한국 시민권 가지고 중국에 못 갈 때예요. 그래서
한국 시민, 미국 시민권을 가져야 주권하니까 나는 시민권 탈 자격은 있었지만은 아직 신청조차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럼 당장 신청했죠. 그때는 뭐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시민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갔어요. 그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북한이 들어가셨잖아요. 북한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82년도에 처음 그렇죠. 들어가신 거죠. 그때 북한의 첫 인상은 어땠어요? 82년도는 지금이랑 정말 많이 근데 다를 것 같은데. 북한의 82년도만 해도요.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갔잖아요. 중국보다 잘 살았어요. 82년도만 해도 중국보다 잘 살았어요. 중국보다 잘 살았는데 북한이 들어가니까 질서정연하고 깨끗해요. 근데 그 속에는 참 내 형제들하고 얘기하는데 필답을 하자고 그래요. 필답을 하자고 해서 왜 필답하니? 우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돼가 필답을 결국 필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필답은 근거가 남는데 그 필답을 나중에 그걸 가서 태워버리고 말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야 너희들 너희 오빠가 오면은 말 조심해라. 우리가 녹음했다가 우리 처리할 테니까 말 조심해라. 그러니까 말을 녹음기가 뭔지는 몰라요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두 번째 가니까 말을 해요. 그래서 야 좀 나아졌냐? 그 전에 못 하더니 지금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찌까찌끼들이 뭐 녹음기가 있어야 녹음을 하죠. 이제 없다는 거 알게 되고 겁을 잔뜩 줘갖고 그랬었군요. 그래서 북한에 가니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동생 집이 있고 그 바로 여기서 뭐 300m도 안 돼요. 그때 우리 누님 집에 있는데 누님 집에 가려고 하니까 동생이 쭈비쭈비 나오면서 좀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기다리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누님한테 뭐 갖다 줄 게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됐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래. 왜? 그러니까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를. 누님 집에 가는데 허가를 받고 가야 돼요. 그게 북한이에요. 들어가셔서 이제 가족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박사님께서 이제 의사로서 의료 지원 활동도 많이 벌이셨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북한의 의료 실태는 어떻던가요? 내가 그 북한에 의료 가면서 또 뭐냐면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 그때는 소위 고난의 행군 때 큰 물 피해 대책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의료 지원을 미안해서 진짜 한 컨테이너 하나 뭐 구하기는 쉬워요. 지역회사에서 나 여기 북한에 보낼 테니까 달라고 그러면 그거 다 채워줘요. 네. 우리 수송비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서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봤어요. 컨테이너를 3개나 보냈는데 우리는 가서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약을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근데 우리 내가 그때 의료 지원으로 갈 때 노스웨스턴 메디컬 팀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관인데 그게서는 야 우리 보냈으니까 너희들 가져갈 필요 없이 아니야 그 북한은 그런 데가 아니야. 북한은 여러 번 갔으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런 데가 아니니까 우리가 사가지고 가야겠다. 그 때문에도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내가 약해서 내 돈도 냈지 모르면 다 그렇게 해서 다 들고선 28박스를 들고 갔어요. 그래가서 전부 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에 가는데 정말 야간톨 없고 지금 풀메포기 갖다가 말린 풀메포기 있는데 그게 소위 한약이래요. 그리고 그럼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럼 자기 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추록으로 보내면 어디로 보내야 그러 다 보내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진짜 뭐 엑스레이 필름이 없어요 병원에. 병원에 필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플로로스코피라고 해서 투시. 엑스레이 필름이 없어서 투시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투시를 할 때 보면 여기 나부로 만드는 게 에프롱이 있고 뭐 다 안전장치 하고선 투시를 보는데 그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투시 봐요. 완전히 그 의사들의 엑스레이 완전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수액 링거병들 있잖아요. 그 맞는 거. 링거병은 어디다 만드냐면 맥주병 있죠? 그날 까마귀병이라고 큰 거 있었죠? 그에다 대가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써요.
아, 그 링계병이 진짜 북한의 링계병이 아니었었네요, 그러면? 저는 그게 진짜 링계병인 줄 알았어요. 그거 봤네요, 그러면. 깜방병 그거 네. 저 맥주병 거 봤네. 네, 근데 그게 진짜 그게 수액을 만들어가지고 소독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링겔병은 그렇게 까맣게 맥주병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진짜 맥주병이었던 거예요. 진짜 맥주병이에요. 링겔병이 진짜 그 하얗지 않은 게 없잖아요, 솔직히. 아니요, 까매요. 그 우리 그러니까 그 맥주병이었다니까. 맥주병이었다니까. 술 마시고 남긴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온다고. 미치겠다. 근데 박사님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한 도당 책임 비서를 하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고위급이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완전 고위급 출신이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때 들으신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네, 계신다고 근데 들었어요. 이 해주에 가서 첫 번에 갔을 때는 뭐 도당 책임자니 뭐니네 다 가서 환영을 했잖아요. 환영을 했는데 뭐 얘기가 많이 길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가니까 그 아는 사람이니까 마중을 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땐 덕담으로 책임비서 동지 참 조국 발전시키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양반 대답에 얼굴이 착 굳어지면서 아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도당 책임 나는 그 다음에도 여러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다 빨갱이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북한에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네요. 단지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게 몇 년도였나요? 그건 84년도쯤 될 거예요. 두 번째 갔으니까. 84년도에 이미 경제가 큰일 났다는 그래 거예요. 그때 이미 경제가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한참 왜냐면 발전하고 있을 때. 동구권이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맞아요. 이북에서는 그래도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발전했죠. 내가 중국보다 더 잘하고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나라인데 그때는 중국은 벌써 개방이 됐을 때요. 77년부터 개방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도당 책임 비서인데 경제가 발전하려면 열어야 됩니다. 경제 특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이거 경제 특구를 잘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상부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저 경제 사절 뭘로 해가지고 가고 의사가 무슨 경제가 뭐예요? 의사는 하나 개업일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진짜 우리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유, 82년부터 쭉 봐오셨으니 정말 이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또 얼마나 체감을 하셨겠습니까, 박사님께서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북한에 들어가서 직접 찍은 사진들이 있으십니다. 예전부터 찍었던 사진인가요? 난 너무 궁금해. 근데 뭐가 나오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좀 그럴까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 두 분께 사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인민학교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노력 동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이 없어요. 얘네들은요. 주말에 학생들이 나와서 밭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요 오, 네. 이 북한의 산이에요. 80년에 처음에 갔을 때 찍은 사진.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나무들이 우거져 많죠. 있어요. 예. 저런 북한을 기억해요, 혹시 보현 씨? 아니요, 저는 저 때부터 저런 산이 없었고요. 저런 다 민둥산이고 다 밭이 됐어요. 근데 저런 곳이 있어요. 이렇게 군부대를 가린다고 해가지고 군부대 지역만 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나무를 못 짓게 하는데 군부대를 노출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저 나무 때문에 저 안에는 군부대가 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은요. 아니 더한 건 뭐냐면 나무는 다 잘랐죠. 잘랐는데 그냥 그 돌은 못 피우잖아요. 네. 근데 땅을 파면 나무 뿌리가 있잖아요. 네. 나무 뿌리까지 펴요. 뿌리까지 그러니 펴가지고 하니까 그 산이 비가 오면 온 산사태가 나고 그쵸. 밭이 아까 그 밭 좋은 거 남아 있는데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밭은 그냥 다 쓸려가고. 토사를 다 물려놨어요. 대동강이 다 토사로 물려져 있어요 지금. 그래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요새에 있는 산, 저 토사 그러게요. 물려놓은 거. 맞아요. 요새는 저거 아까 민눈산이라고 그랬죠.
전부 민둥산이에요. 근데 제가 봤던 북한도 저런 모양이었어요. 저런 모습이라고. 근데 예. 솔직히 저거는 솔직히 저희는 공사할 그런데 공사 현장에만 저렇게 돼 있지. 공사 현장 아니에요, 저거. 공사 현장 같아요, 마치. 북한도 저기 거기가 여기 그 웅대에 파진 데가 저기가 뭐냐면요. 네. 그게 바로 산사태 난 거예요. 저 비가 와서. 푸파인데요. 예. 이거는 이게 저 주타가소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알죠? 저는 알죠. 주 타가소 뭐예요? 주타가소. 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맞아요.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 일주일 동안 타가소에 이제 애들을 맡겨놓는 근데 남한사람 주타가 타가서면 아침에 갔다 엄마가 일어나 엄마가 아침에 갔다 와서 저녁에 찾아오는 게 타가소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북에는 주타가소가 네, 많이 일주일에 있어요.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월요일 아침에 갖다 놓고 토요일 날 밤에 찾아와요. 여기서는 그 주타가소라는 개념이 안 써 있어요. 그렇네요. 자, 다음 사진은 또 뭘까요? 네. 아, 여기 병원. 병원 같은데 맞나요? 이건 저기서 얘기하는 황선이 가서 애 낳았던 무슨 병원이야? 산원. 사라조리요? 평양 평양산원. 네. 평양산원 들어가는 데는요. 들어가는 입구에 도끼다시가 뭔지 아세요? 도끼다시는 옛날에는 세면 때려가지고 강하게 도끼다시였어요. 요새는 다 저걸로 하지만은 도끼다시 했는데 그게 보석도를 다 뺏어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지금 화려하게 장치해놨는데 이게 아무나 가는 데는 아니에요. 여긴 최고급 네, 대검인데 시설인 거죠. 예. 그나마도 갈 수 있는 사람도 가보면은요. 자기가 약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사진은 뭔가요? 이거는 우리 박상환 목사님하고 같이 그 강변선교 그래서 강변 애들을 목사님 한번 얘기하세요. 저 애기에 대해서는. 네, 우리 황 박사님께서 저하고 우리 그 두만강변에서 우리 그 인근에 있는 고아원 네 버려진 우리 아기들을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예. 저 아이의 상태는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이제 막 탯줄을 자르고 그걸 화장실에서 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그 이상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황 박사님이 진료하고 6개월 후에 가보니까 건강하게 잘 저기 소생이 돼서 그 중국 성도가 입양을 해갔죠.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북한 내부의 모습을 저희가 짧게나마 사진으로 살펴봤습니다. 초반에 그래도 숲이 우거지고 이렇게 나무가 있었을 때는 그 북한은 그래도 우리의 옛적과 좀 닮아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에 북한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도원 동족 선교회가 말하는 그 동족의 개념, 이게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자, 우리가 이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족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내 동생이 만약에 어렸을 적의 저 경험이에요. 내 동생이 그 동네 아이들한테 만약에 맞거나 해코지를 당하고 있으면은 제가 형으로서 야 그러지 마 그렇죠. 하고 동생을 보호해주거나 막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개념 아닌가요? 어렵고 힘들고 의지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동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랑과 신뢰와 믿음 뭐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또 이제 기도원 동독 선교회가 뭐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조선족 선교회도 이게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아, 조선족.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황 박사님을 통해서 황 박사님이 직접 저렇게 가족들을 형제들을 사랑해서 정말로 힘들게 미국에서 어렵게 가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고 진료하려고 했는데 약간 뭐 좀 힘들다는 걸 공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직접 법적으로 하자 없이 아주 깔끔하게 또 공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도 하자가 없는 조선족들, 우리 한족들이 있겠죠. 거기에 또 선한 또 양심을 갖고 있는 또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에 있는 우리 북한에 또 그 사람들도 같은 핏줄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우리 동족이라는 걸 알리는 거에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문화의 힘이 줘도 진짜 크다는 거를 맞아요. 진짜 진짜 요즘 들어 너무너무 진짜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저번에 방송에 나왔을 때 그 굶주림보다 더 목마름이라는 그 책을 내셔가지고 그걸 또 이제 영화화 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 미주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런 진실, 사실을 우리 동족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데서 우리가 진짜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영화 감독님의 그런 뜻을 전달했더니 마음을 공감하고 이제 뭐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영화에 대한 투자자가 좀 생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진정한 후원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통일, 북한을 향한 마음, 북한 선교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하지만 이 남쪽에서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참 다양한 모습과 시각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연합을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그 미주 지역의 한인들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을 다들 갖고 계신가요? 예,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을 놓고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게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서로 편이 갈려지는 뭐 이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보게 되면서 제가 2012년에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그 5천 명에게 동일한 해답을 주셔버렸잖아요. 네.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왔다가 회개하고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동일한 한 가지의 응답을 주시더라 이거죠. 그걸 믿고 저희들이 통일 구국 기도회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그렇게 접근해 나가고 있고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 북한 간부와도 얘기를 하셨지만 북한의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거다. 그 통일에 있어서 왜 북한의 경제력이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중국에 보면요. 지금 시진핑 시대 아니에요. 네. 옛날에 모택동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공산당 독재고 네. 똑같은 그 헌법 밑에서 헌법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해서 그러면 모택동 시대의 중국하고 시진핑 시대의 중국하고 얼마나 다릅습니까? 우리는 다 몸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마음대로 다니고 관광도 오고 다 나오잖아요. 북한 사람이 다 나와 보십시오. 그럼 통일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동생을 사랑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두 분의 인생을 통일을 위해서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쓰임에 또 순종하면서 지금껏 이렇게 쫙 걸어오신 길들을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일까 궁금하거든요. 목사님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통일을 더 빨리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오히려 더 공감을 확 받았을 줄로 저도 느끼고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런 갈등을, 이런 아픔을 우리 황 박사님 혼자만 느꼈겠어요. 수많은 우리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수많은 우리 실향민들 또 그 실향민들을 또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남한의 동족들과 북한의 동족들이 얼마나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어서 저기 바블론 포로들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주는 아멘.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민족도 이제 더 이상
자꾸 싸우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몰랐던 그 진실한 얘기들이 소속히 그 우리 지하 성도들의 순수한 얘기와 그 동족들의 얘기들이 좀 우리들한테 좀 제대로 전달되면은 아 우리가 너무 몰랐었구나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과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들 마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기도라는 이제 박찬일 목사님께서 뭐 기도 다 모여서 통일 기도회를 자꾸 했는데 저는 기도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옛날에 우리가 원자탄이라는 에너지를 몰랐잖아요. 그랬는데 원자탄이 거대한 힘이 있었잖아요. 지금 기도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아멘.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의 힘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통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그 엄청난 에너지가 앞으로는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그 에너지의 힘이 증명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기도에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통일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에너지가 결국은 북한을 파괴하고 북한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정말 두 분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오지환 씨? 저는 참 새로운 충격을 하나 받았고요. 솔직히 그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그리고 많은 정찰군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 갔을 때 여기는 가나안은 우리는 절대 거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모든 정찰군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두 분 보면서 황기선 박사님은 나이가 80이신데 갈렙의 모습이 딱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 진짜 나이가 있고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각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다르구나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열어주십시오.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고 이 땅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입니다. 저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정말 급작스럽게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희망을 봤어요. 네, 두 분을 보면서. 네. 그래요. 보현 씨도 마음이 좀 일렁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렇게 눈물이 조금 왠지 모르게 이제 좀 이제 나도 에너지를 막 받으면서도 조금 눈물이 가랑가랑했었는데 다 떠나서 이제 물론 해야 될 일들이 사람마다 뭐 정치든 뭐든 할 게 많겠지만 저는 온전히 나만의 북한을 온전히 알게 하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나만의 실태를 그대로 정말 알게 해주는 게 정말 통일로 가는 빠른 걸음이 아닐까.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까처럼 주님 말씀 전해주고 영화 보내주고 하는 그런 거에도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저도 너무 들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통일 뭐 이러다가 뭐 어떻게 좀 몇 사람 노력해서 언젠가 되겠지 뭐 아유 뭐 될 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부터도 통일에 대해서 열망을 막 갖다가도 그래 뭐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이러면서 또 포기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통일을 향한 에너지 정말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기도의 에너지가 모일 때 하나님이 그 얼었던 땅을 녹이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한 사전의 준비로서 박사님, 목사님 같은 분들을 또 북한과 닿게 하시면서 북한이 언제까지나 그 80년대 북한이 아니잖아요. 정말 급변하고 있는 이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간절함을 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에 에너지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그 머릿속에 에너지라는 그 세 글자를 가득 품게 해주신 우리 박사님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